일본 공포 만화의 대가 이토준지의 대표작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1권을 소개합니다. 1권에서는 토미의 편과 자의실, 사진, 키스, 저택, 복수, 용추,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괴한 매력을 지닌 토미의 외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이토준지 특유의 섬뜩한 그림체와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전개로 가득한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1권. 공포를 느끼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2권은 여러 공포 단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토미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암살 머리카락, 양녀 새끼손가락, 소년 술 및 베이비시터, 어떤 집단 살인마, 톱모델 노추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중 톱모델 에피소드는 톱모델로 활동 중인 토미에가 촬영장에서 겪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펼쳐지죠. 토미에의 미스터리한 매력과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이토준지 특유의 세밀한 묘사와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돋보이는 톱모델 에피소드, 그리고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공포박물관 2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공포의 거장, 이토준지의 공포박물관 3권입니다. 이 책은 여러 단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하우스 얼굴 도둑 수마의 방, 악마의 이론 지붕 밑의 머리카락, 시나리오대로의 사랑 소생술사의 검, 아버지의 마음 견디기 힘든 미로, 사이렌 마을 괴롭히는 아이, 탈주병이 있는 집. 이 중에서 사이렌 마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이렌 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렌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주인공은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중에 그는 마을 깊숙한 곳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 의식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토준지의 섬뜩한 상상력이 가득한 공포박물관 3권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까요? 공포의 거장, 이토준지의 공포박물관 4권입니다. 이 책은 여러 단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 실, 중고 레코드, 바치는 사람, 다리, 서커스가 왔다, 벌집, 지도마을, 머리 없는 조각상, 박명, 한기, 허수아비, 유서. 이 중에서 붉은 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붉은 실은 한 여인이 이상한 꿈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붉은 실로 뒤덮인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방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그녀를 점점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이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큰 혼란과 공포에 빠져듭니다. 이토준지의 특유의 심리적 공포가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토준지의 섬뜩한 상상력이 가득한 공포박물관 4권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까요? 공포의 거장 이토준지의 공포박물관 5권입니다. 이 책은 여러 단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골목, 패션 모텔, 낙하, 다인실, 여관, 승낙, 흡연 모임, 곰팡이, 길 없는 거리, 기업, 아이스크림 버스. 이 중에서 아이스크림 버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버스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한 남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버스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매일 많은 아이들이 버스를 찾아오는데요. 그러나 이 버스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은 아이들이 점점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점차 불안해집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이 버스를 타고 온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아이스크림 버스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이토준지의 섬뜩한 상상력이 가득한 공포박물관 5권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까요? 공포의 거장 이토준지의 공포박물관 6권입니다. 이 책은 여러 단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즐거운 겨울방학, 소이치의 즐거운 일기, 소이치의 가정방문, 인형교사, 소이치의 생일, 소이치의 제멋대로 저주, 사중벽의 방, 관, 소문. 이 중에서 소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문은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인지 서로에 대한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소문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소문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소문이 근원을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섭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과 소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끝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토준지의 섬뜩한 상상력이 가득한 공포박물관 6권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까요?
공포 만화의 대가 이토준지의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7권을 소개합니다. 작품에는 초대한 전학생, 신음하는 배수관, 혈옥수, 목매는 기구, 인형의 집, 탈피, 이상적금, 땅속 같은 소름 끼치는 단편들이 가득합니다. 공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만화입니다. 이 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음하는 배수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벽증이 있는 엄마와 사는 두 자매 집에 배수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공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가 단순한 배수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다 발견하게 되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배수관에 숨겨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토준지 특유의 섬뜩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끝을 맺지 않는 찜찜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토준지 작품 읽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작품이 가장 무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산책 갈까? 이토준지의 공포박물관 8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8권에는 묘지촌, 동지의 집, 민달팽이 소녀, 이웃집 창문, 표창문, 조상님, 기나긴 꿈, 터널 괴담, 동상, 부유물, 백사촌 혈담, 이렇게 다양한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사촌 혈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백사촌에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마을의 이상한 분위기와 주민들의 행동에 의미를 품게 되고 점차 마을에 얽힌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특히 이 마을에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근친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깊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며 마을에서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며 마을의 진정한 모습과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는 공포와 서스펜스를 고조시키며 독자를 몰입하게 만드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제 산책 갈까요?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9권입니다. 이 책에는 환각, 생명의 늪, 펜팔, 침입자, 오시키리의 계담, 오시키리의 계담벽, 프란치스타인, 인형의 장례집, 안면구정, 논논두먹의 숨바꼭질 등 여러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펜팔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펜팔은 외로운 소녀가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 펜팔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주고받는 편지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편지 내용이 점점 더 이상하고 섬뜩해집니다. 소녀는 펜팔 상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보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아서 소녀는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소녀는 펜팔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되며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예기치 않는 꼬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이토준지의 특유의 다 말해주지 않는 찜찜함이 가득 들어있는 펜팔편.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9권은 전체적으로 이토준지의 다채로운 공포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공포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산책 가죠!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마지막 편인 10권입니다. 사자의 상사병, 괴계 히키즈리 형제, 한통저택, 늑골 여인, 리얼한 똥의 추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자의 상사병에는 사거리의 미소년, 고뇌하는 여인, 그림자, 절규의 밤, 여담으로 배그의 미소년, 이렇게 5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 사거리의 미소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거리의 미소년은 한 사거리에서 항상 나타나는 미소년에 관한 이야기며 이 소년은 아름다운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거리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환각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 소년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이야기는 점점 미스터리와 공포가 뒤섞이면서 독자를 끌어당깁니다. 결국 이 미소년의 정체와 그 등장 배경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충격적인 결말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10권에서야 확인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토준지 공포박물관은 무삭제 완전판이므로 심약한 사람은 구독을 금합니다. 그동안 자세한 이야기는 심의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웠던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렬하고 섬뜩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그려져 있으니까 심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독하고 산책할까? 공포만화의 거장 이토준지의 대표작 소용돌이 합본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독특하고 기괴한 소용돌이 모양의 현상들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이야기로 이토준지의 섬세한 그림체와 독창적인 공포 요소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소용돌이는 처음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잡지에 연재되었고 2000년도에 특별판을 끝으로 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6월에 합본판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용돌이와 관련된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인공인 키리에이는 어느 날부터 주변에서 이상한 소용돌이 모양의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점차 소용돌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마을은 점점 기괴한 형태로 변해갑니다. 각 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 은하로 마무리됩니다. 이토준지의 작품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함과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단순한 시각적 충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까지 느낄 수 있죠. 소용돌이는 1999년 히쿠친스키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영화에는 한국 배우인 신인경이 마을을 취재하러 온 기자 역을 맡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산책 갈까?